안녕하십니까. 세상가치TV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화병입니다. 도자기이죠. 청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병에 꽃이 꽂혀져 있습니다. 근데 꽃을 먼 곳에서 보면 아주 싱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까이 가면 거의 한 달이 되어진 꽃입니다. 수분이 많이 공급되어지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꽃잎이 또 꽃들이 말라지겠죠. 마른 꽃잎과 그리고 마른 꽃은 시간이 지나거나 바람 아니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생기가 없기 때문에 가루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도자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이라든지 시유된 유약, 속의 기포라든지 태토, 그리고 이 유약이 발라지지 않은 곳은 주로 밑굽에 있습니다. 바닥이라고 하죠. 도자기의 바닥은 주로 로테처라고 해서 유약이 발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약이 발려진 곳은 주로 유리질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지만 유약이 발려지지 않은 로테처 같은 경우에는 금방 상하게 되겠죠. 물론 금방이라는 것은 1, 2년이 아니고 10년, 100년, 200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삭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처리, 오래된 것처럼 만든 것이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진 그러한 흔적들을 보고 도자기나 그 기물에 대한 연대를 측정하기도 하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인위적인 부분이 없이 그냥 있던 도자기라면 측정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자꾸 처리라고 하여 산이라든지 물, 흙, 다른 어떤 약품 이런 것을 이용하여 마치 오래된 것처럼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진짜 가짜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짜라고 하죠. 흔히 도자기나 다른 물품을 보면 이것은 진짜다, 저것은 가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도 또한 진짜와 가짜는 있습니다. 모든 물건과 물체는 진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진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건지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방, 고도자기 같은 경우에 방을 하여 또 내려오고 또 뒤에 방을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그것을 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차후에 또 시간이 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보이는 꽃이 가까이서 보면 노화가 일어난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자기도 지금 보면 어제 만든 도자기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채소로 본다면, 에비던스로 본다면 적어도 며칠은 지났겠죠. 왜냐하면 이 같은 도자기를 영상을 만든 것이 지금부터 4일 전입니다. 그러면 이 도자기는 최소로 4일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도자기가 언제쯤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남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키고 남이 인정할 수 있는 에비던스 히스토리. 그래서 이 히스토리가 명확하면 그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 도자기가 만약 100년이 되었다면 100년이 되었다라는 에비던스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명확히 설명이 되어지면 국제 경매의 회사에서 주로 국제 경매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고가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100년이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제품들을 마치 100년이 되은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작구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앞에 보이는 도자기가 100년이 아닌 200년, 300년, 400년, 다시 말해서 청나라 것이라고 한다면 가격은 더 올라가고 그 가치는 더 높아지겠죠. 그 위에 명나라로 올라간다면 더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 원나라로 올라간다면 더 비싸질 것입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저 도자기가 송나라 960년도부터 시작한 송나라,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의 시기이겠죠. 송나라 기물인 5대 요에서 놓은 그런 도자기의 하나라면 그 가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누구나 가치에 대한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그 가치의 기준이 다른 것을 서로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가치가 되어졌을 때 그 가치의 진정성과 그 가치는 더 높은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는 도자기, 눈으로 보는 도자기, 다시 말해서 안목으로 보는 이 도자기는 언제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눈에 보이는 저 화병에 꽂힌 꽃은 언제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나요? 짧은 시기부터 히스토리 또 에비던스를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꽃을 먼저 보겠습니다. 적어도 하루 이상은 되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꽃이 시들어져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더 시들어져 있겠죠. 그런데 에비던스에 의하면 이 똑같은 병에 꽂혀 있던 저 꽃잎 자체가 4일 전에도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가 아니고 적어도 저것은 4일 전에 꽃입니다. 그런데 하회 일을 하는 꽃집을 운영하는 만약 주인이라면 이 꽃 상태만 보더라도 이것은 언제쯤 꽂혀 있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된 꽃이다 라고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알 수 있는 범위는 적어도 이 꽃은 1년은 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화병에 1년 동안 꽂혀 있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1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러면 반인 6개월은 되었을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6개월 정도는 되었을 거야. 왜냐하면 잎과 꽃들이 말라져 있으니 그러면 마른 정도를 보면 6개월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게 맞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꽃이 6개월 정도 있었던 꽃이다 라고 명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것을 명확히 나와 남들이 이 꽃의 수명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지금의 상황으로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꽃이 적어도 어느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꽃을 받고 꽃꽂이를 해서 꽂은 사람이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꽃이 꽃집에 어느 정도 기간에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이 꽃을 받은 날로부터 오늘까지에 대한 기일을 알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되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받아오고 꽂고 또 지켜보고 한 날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고 만약 다른 분들에게 이 꽃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근사치로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엉뚱하게 많은 시간이 덧붙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꽃에 화병 안에 물을 담고 충분히 담고 꽂았느냐 아니면 물을 주지 않고 꽂았느냐에 따라서 저 잎과 꽃의 색깔 그리고 마른 정도에 대한 부분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에 의해서 또 시기가 판별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 도자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도자기가 만약 공기 중에 있을 때와 민물인 강 속에 있을 때와 바다 속에 있을 때와 뻘 밑에 있을 때와 다시 말해서 진공 상태와 비슷한 뻘 밑에 있을 때와 아니면 석관묘라든지 중국의 석관묘라든지 아니면 토묘라든지 흙과 직접 맞대고 피부가 있는 경우와 흙과 맞대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럼 이 도자기가 물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민물인지 바닷물인지 아니면 흙이 피부에 닿아져 있던 곳에 묻혀 있었는지 흙이 닿지 않는 돌과 돌로 만들어진 석관묘 안에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흔히 공기 중에서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소장하고 있는 것을 전세되었다 해서 전세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에서 건져서 올려진 것을 우리는 해수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원나라의 물건들, 도자기들이 우리 신안 앞바다에서 많이 나왔죠. 약 한 27,000점 정도 나왔다고 하죠. 그 중에 중간에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빠져나간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어림잡아 10만 점은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수품입니다. 원나라 시대 때의 도자기인 해수품이 건져져 올라와 지금은 목포 박물관, 광주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자기를 보면 몇백 년이 흘렀다라고 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깨끗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피부가 깨끗하다고 해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거꾸로 피부가 노화되어 있으니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유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토에다 시유를 한 것을 불에 구워 가는 것을 소성이라고 하는데 소성을 하고 난 뒤 그 유약이 두껍게 입혀진 것과 얇게 입혀졌다면 어떤 것이 더 오래 갈까요? 당연히 유약이 두꺼운 것은 오래 갈 것입니다. 날른다면 덜 날른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약 정도에 따라서 또 시기를 감안해서 시기를 또 판별해야 됩니다. 그럼 이 시기와 연대에 대한 부분과 가치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요? 오래되면 비싸다. 오래되지 않으면 비싸지 않다. 물론 똑같은 조건이라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골동품이라는 품목은 가치가 높습니다. 일반적이죠. 그러나 단지 오래되었다고만 해서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또 수요를 많이 기다리거나 아니면 희귀하거나 역사성이 담보되었거나 등의 특별한 것이 오래된 것, 다시 말해서 원본인 그런 도자기들은 비쌉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송나라 5대요입니다. 5대요에 대한 부분은 차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취지와 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각자 소장하고 있거나 또 소장을 하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에 대한 부분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나하나 그 가치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저 또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의 지식을 공유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구독자를 많이 늘려 수익을 내는 채널이 아닌 세상 가치 실현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사연을 이야기하자면 참 길기에 앞으로 조금씩 썰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아 뇌성마비 재활원을 설립하고자 이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세상에는 가치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주는 것, 집을 지어주는 것, 옷을 만드는 것, 음악, 미술 활동, 남을 돕는 일 등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가치는 자신이 결정하거나 남이 결정하기도 합니다. 가치에 있어서도 자신도 남도 다 같이 인정하면 그 가치는 높아지겠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여도 남이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만의 만족감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개설한 이유는 세상 가치 중 마지막 버킷리스트인 고아와 한부모 뇌성마비 아동을 위한 무료 고아 뇌성마비 재활원을 설립하기 위함입니다. 뇌성마비 아동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주는 곳을 만들어 한 부모의 걱정을 들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고 당사자인 아이들에게 평생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세상 가치입니다. 어느 기회에 25만 원을 준 도자기 하나가 1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을 SBS 프로그램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예술품을 가지고 계신 공신력 있는 분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그것과 같은지 알고 싶어 한번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그와 유사한 것을 20년 전에 3억을 주고 소유하고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을 보시고 본인께서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호랑이 얼굴이 더 잘생기고 좋다면서 지금은 그 가치가 20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가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인 고아 뇌성마비 재활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의 꿈을 계속 생각해 오고 실현해 오다가 이제 정말 현실 세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 이렇게 유튜브를 개설하였고 앞으로 활동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분, 특히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과 같이 노력해서 꼭 그네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그 가정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저도 그 분들 속에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자기는 한국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그 내용은 까치와 호랑이라는 민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림이 그려지는 민화였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도자기인데 인연이 되어 소유하게 되었는데 2023년도 11월 소더비에서 7억이 넘는 금액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것을 도록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자기들이 저에게 앞으로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또 누군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또 그 뜻이 비슷하거나 같다면 같이 힘을 모으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부족하지만 이 유튜브를 용기 내어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마 이런 근거 있는 선례의 도자기 정보를 알지 못했다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도자기가 예술품들을 소유한 분이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그거 진짜 맞는 거야? 가짜 아니야? 라고 의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로또 같이 그러한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오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럼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닌 맞다는 것에 대한 에비던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 등의 예술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또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판매를 하려고 하다 돌아가시거나 또 유품으로 가지고 있는 도자기의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흙값으로 내어놓든지 아니면 집에 처박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중국 청나라 때 흘러간 도자기가 영국에서 우산꽂이로 사용하던 도자기 하나가 경매에서 180억 원에도 팔린 경우도 있고, 또 그러한 경매에 관련된 부분들을 찾다 보면 대부분 몇 억에서 몇십억, 수백억까지 판매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각 방송, 뉴스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 판매된 그러한 정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채널은 그러한 것들을 판매를 하는 곳이 아니고 그 가치를 알려주고 또 그 가치를 이 채널을 통해 확인되면 그 마음을 조금씩 나누어 고안의 승마비 재활원을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유튜브를 송출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편집하고 썸네일, 음악 등을 깔끔하게 해야 하나 저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완벽을 위해 급하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작성하지 않고 그냥 그러한 뇌성마비 아동을 위해 그 재활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완수를 위해 천천히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또 많은 정보를 주시겠죠.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그 가치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진짜, 가짜라고 하는 진품과 또 그 진짜가 다른 보배 진짜를 쓴 진품은 그 가치가 다를 것입니다. 도자기 진위 여부의 감정과 가치 있는 진품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직접 찾아가거나 자료들을 지인들을 통해 각국에서 수집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자기 진위 여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는 2005년도 박사학위를 받을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특히 두바이, 홍콩, 대만, 마카오, 태국, 베트남 등
방문을 한 곳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인에 의해서 또 감정하는 방법들도 좀 배웠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목으로 감정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그러한 세월을,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워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과학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감정과 과학적인 감정을 같이 겸비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학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설득력 있고 공신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차후 도자기를 기구에 의해서 감정을 하고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각 종류별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말 정도 됐네요. 2023년도 하반기에 영국에서 대형 박물관과 거래하는 미술품 관계자가 저에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러한 뜻을 좋게 느끼셨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도자기 등 예술품을 보았습니다. 본인께서는 일본 등 찾아다니면서 수천, 수만 점을 소유한 곳을 찾아다녔지만 대부분 5분 정도 둘러보면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안목 감정이라고 하는데 수로 둘러보면 정말 그 시대의 진품인지 아닌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경험과 또 과학적 근거에서 또 얻어진 경험으로 인해서 안목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걸러내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분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전 세계 좋은 기물을 찾아다니시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좋은 기물이 있다면 찾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한 기물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렇게 일본이든 외국을 다니면서 수만 점을 가지고 있고 수천 점을 가진 소장가 창고 안을 둘러보고 5분 내에 나왔는데 저한테는 1시간 30분 동안이라는 시간에 기물을 만지고 보았습니다. 금방 일어나고 금방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시간 30분 동안 저의 도자기를 만져보고 특히 청나라 범랑채라고 하며 많은 시간 도자기에서 손을 떼지 않고 쓰다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도자기는 고려청자, 분청사기, 백자, 크게 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나마 청아백자라고 하는 코발트를 이용한 백자는 서민적인 그림으로 여백의 미를 많이 살렸다는 긍정적 해석으로 작품의 가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인식시키게 하기 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여백의 미와 그림을 많이 그리지 못했다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와의 원료인 코발트 가격이 금보다 비쌌고 또 싼 코발트는 색상이나 자체에서 만든 수준이 낮은 토청 위주여서 아름다운 색을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960년대에 시작한 송나라 때는 전 세계의 은의 한 30% 정도가 다 송나라로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상업적으로 많은 것을 수출하였는데 그 중에 그 많은 은이 들어오도록 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물품이 도자기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많은 자본으로 도자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새롭고 다양한 도자기들을 또 만들 수가 있었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져 갔기 때문에 또 많이 수출을 하게 되었고 부가 축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원나라 명나라를 지나면 청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1912년도에 청이 끝났죠. 청나라가. 그런데 이 청나라 때 강의, 옹정, 걸륭 이 3대 때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여 이러한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화려하고 수준 높은 도자기들을 만들어 지금은 크리스티나 소도비 국제 경매에서 한 점당 수십억 원을 넘어서는 낙찰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가치가 있느냐? 관료와 민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관료에서도 또 어떠한 물품, 어떠한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 역사적인 부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시간을 내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가 멸망하고 원나라 때의 청화 도자기를 원청화라고 하는데 국제 경매에서 한 점에 수백억 원에 경매된 사실이 있으며 2024년 박매영감의 경매 도록에 보면 원청화 한 점에 120억 원에 팔리기도 하였습니다. 원청화 수집의 열풍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관심이 높아져 있으나 원청화는 극히 희소하여 중국 박물관 등 중국 내 소장이 200점이 안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책에 의하면 전 세계 원청화가 200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밝혀지고 근거에 입각해 그 진위 여부가 결정이 된 것이 그 정도이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 추측입니다.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원청화가 비싼 이유고 또 국제 경매 때 고가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 청나라 말 1920년대에도 중국에 골동품 상의가 많았습니다. 홍콩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한 시대 때에도 골동품에 진귀한 것은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30년대, 40년대에 특히 50년대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어느 시대 60년, 70년대가 지나면서 갑자기 고가로 판매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나라 청화, 원청화입니다. 그러면 1920년대, 30년대는 왜 원청화가 팔리지도 않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원나라 때는 청화도자기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청화도자기 아니라 청화백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하얀 백자에 청화 코발트가 쓴 유화체, 다시 말해서 유약 아래에 청화 코발트의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시유를 하고 불에 소성을 하여 나온 작품을 청화백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원나라 청화백자, 원청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920년대, 30년대, 40년대는 명나라 시기 때부터 원나라 아래인 명나라 때부터 청화백자가 만들어졌다. 생성 시기의 원 시기가 원래의 시기, 최초의 시기가 명나라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원나라 때 청화백자는 방품이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후에 만든 것이라고 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 이전까지는
청화는 명나라에서 시작되었다는 학설이 지배적이어서 그 이전에는 원나라의 청화백자의 시문이나 관지가 원나라 것이 있으면 모두 가짜라고 하였기에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60년대가 넘어가고 영국에서 데이비드 재단에서 구입한 데이비드 원청화 한상이 인정되면서 원나라 때 청화백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그 이후에 소마리 청을 사용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원청화나 명나라 영락, 선덕대까지 이 소마리 청으로 만든 것에 대한 청화백자가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서 가장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여 우리가 기물의 인정, 가치의 인정 척도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물건을 파는 유튜버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원청화라고 자신 있게 자신들이 말하며 이것이 소더비나 크리스티에 가면 100억이 넘는 것이라고 하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만 원 미만의 판매를 하고 서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것은 진짜고 다른 곳에 파는 것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한 점에 100억 이상인데 그걸 100만 원 미만으로 판다면 상식적으로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 중에도 섞여져 있기에 진짜인 것도 있겠죠. 없다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저는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튜버들이나 소장가들이 자기 거는 맞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가격을 낮게 파는 것은 자신들이 그것을 감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산 것이 20만 원에 샀다면 10만 원이나 20만 원 아니면 50만 원을 붙여서 팔면 이익이 남죠. 팔아야 되니까 이거는 원청하다라고 하면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입한 것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취하면 자기의 임무는 끝난 거죠. 결국은 그 기물에 대한 도자기에 대한 원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가지는 가치를 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나라 청화가 100% 맞다면 과연 그렇게 판매하는 특히 유튜브에 화면으로 파는 사람이 그걸 팔겠습니까? 100만 원, 5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팔겠습니까? 적어도 몇 천만 원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 하겠죠. 확신이 쓴다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중국 기물들을 감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대 만들어 마치 오래된 것처럼 산처리하여 낡아 보이도록 하거나 바닷물에 담궈 따개비 등 부착된 것을 바다에서 건진 유물처럼 해수품이라고 속이거나 약품 처리 후 황토 흙에 묻어 도자기 면에 흙이 묻도록 하여 도굴된 것들이라고 속이며 고가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에 더욱더 에비던스를 가지고 자신이 소장한 것을 점검하여 가치를 판단하거나 구입하거나 판매 시 그 가치에 해당하는 합리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꼭 자신만의 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 방송에 나오는 감정가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감정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그 많은 문물들을 다 본 적이 없고 그 과거에 1000년 전, 500년 전, 300년 전에 살면서 그 기물들을 만들고 또 그 기물들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색을 칠할 때는 또 어떤 색을 구현할 때는 어떤 광물성, 식물성을 사용했는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만들었을 때의 차이점은 또 구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현대 물감이나 현대 물질로 사용하였다면 또 그 색을 구현하였거나 또 기구나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한 것들은 100년, 1000년 되었다라고는 하지는 않죠. 그런 것들은 간단히 구별할 수가 있겠죠.